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고배당 조합 당첨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또 한 번의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조합도 매일 공유드리니 분석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 라인을 낮게 두지만 공간 관리가 불안합니다. 우드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연결이 자주 끊깁니다. 허드슨 마이너스 오도이는 역습 시 빠르게 돌파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깁스 화이트는 2선에서 전환 타이밍을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쉽게 공을 잃습니다. 특히 풀백의 1대1 대응력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측면이 자주 뚫립니다. 원정팀 첼시는 같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격의 핵심은 아이솔레이션 전술입니다. 가르나초와 페드로 네투가 양 측면에서 1대1 돌파로 공간을 만들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정확한 타이밍의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첼시는 폭넓은 전개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전방 압박 전환 시에도 강도 높은 압박으로 세컨드 볼을 빠르게 회수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노팅엄이 버티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첼시는 폭넓은 전개로 노팅엄의 풀백을 끌어내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의 측면 수비가 1대1 대처에 밀리는 순간 경기 흐름은 급격히 기울 것입니다. 결국 전력과 전술 모두 첼시가 우위에 있으며 리듬과 템포 면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브라이턴은 4-2-3-1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중심의 템포 조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웰백은 라인을 유지하며 순간 뒷공간을 노리고 미토마는 빠른 돌파로 전환 리듬을 만듭니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안정적으로 잡고 좌우 풀백이 번갈아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유지한 채 상대 압박이 느슨해질 때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원정팀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랑카와 반스 모두 수비 지원 비중이 높아 공격 템포가 느려졌고 토날리는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져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진보다 안전한 패스에 치중하며 공격 전환 속도가 더딘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은 템포 조절과 완급 운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토마와 웰백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오라일리의 중원 조율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반면 뉴캐슬은 안정적인 수비에도 불구하고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 체력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승부의 핵심은 브라이튼의 템포 유지력과 미토마의 돌파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홈팀 벌리는 4-2-3-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중심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포스터는 연계와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상대의 강한 프레싱에는 볼 간수가 흔들립니다. 앤서니는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자주 내줍니다. 컬레는 중원 배급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미드필더가 많을 때 수적 열세로 쉽게 밀립니다. 최근에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풀백 전진 시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 침투에 약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조직이 버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정팀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중앙의 스위칭으로 전환 속도를 높입니다. 피로에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으로 빠른 침투를 통해 득점 루트를 만듭니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하프 스페이스까지 침투하며 공격 리듬을 이끕니다. 슈타은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로 흐름을 주도합니다. 보글과 거드먼드스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에 가담해 미드필더 싸움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리즈는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이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어 벌리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이 됩니다.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즈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슈타의 빌드업과 제임스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며 경기 리듬을 장악할 전망입니다. 반면 벌리는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있어 리즈의 빠른 전환과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리즈가 압박 전환 템포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마테타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움직임이 단조로워 세컨드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사르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중심의 단순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휴즈는 안정적인 패스는 가능하나 전진 전개 속도가 느려 템포 변화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테타 중심의 롱볼 전개에 의존하며 중원 볼 순환이 느려 공격 템포가 자주 끊깁니다. 또한 수비 전환 시 3백 간격이 벌어져 측면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4-1-4-1 포메이션으로 에바니 우송은 문전 침투와 결정력에 강점을 보입니다. 세메뉴는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 연결이 단조롭고 테버니어는 인버티드 형태로 슈팅각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공격 전개가 테버니어 개인기 중심으로 흐르며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 경우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체 자원의 영향력 역시 크지 않아 후반 전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뚜렷한 플랜 B가 없습니다. 팰리스는 마테타 중심의 롱볼 외 대안이 부족하고 본머스는 테버니어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방 압박 강도가 낮고 전개 템포가 느려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체력 유지에 집중하며 경기 흐름은 루즈하고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맨시티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높은 전술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피지컬과 타이밍 감각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발휘하고 셰르키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대각 침투로 공격의 핵심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는 한두 번의 터치로 방향을 바꾸며 상대 수비 시야를 흔들고 홀란드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합니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메잘라 스트라이커 연계 패턴은 조직적이고 템포감 있는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며 맨시티가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에버턴은 4-2-3-1 포메이션으로 밸런스를 맞추려 하지만 중원 압박 강도가 부족합니다. 바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잡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줍니다. 그릴리쉬는 공격 전개에는 기여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풀백의 부담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압박이 약해 셰르키의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격 전환 시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 쉽게 볼을 잃는 장면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맨시티는 셰르키의 침투와 홀란드의 결정력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공격 템포를 주도할 것입니다. 반면 에버튼은 라인 간격과 수비 전환에서 불안 요소가 뚜렷해 컷백 상황이나 세컨드 찬스에서 실점 위험이 큽니다. 결국 맨시티가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장악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선덜랜드는 4-3-3 포메이션으로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전방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펼칩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하며 1대1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입니다. 탈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전환 타이밍과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카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간을 만들고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습니다. 팀 전체가 높은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하며 압박 후 빠른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합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라인 간격과 조직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스트란드 라르세는 제공권과 연계는 뛰어나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후방 지원이 부족합니다. 아리아스는 왕성히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주앙 고메스는 빌드업 시 템포가 느려 상대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3백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볼 대처가 늦고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가 겹쳐 경기 운영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수비 조직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선더랜드는 탈비를 중심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마엔다의 빠른 침투로 울버햄튼의 느린 라인을 공략할 것입니다. 자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리듬을 잡으며 세컨드 찬스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모두 불안정해 전반 중반 이후부터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선더랜드가 압박 전환 리듬 조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리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 압박에는 적극적이지만 세컨드 볼 연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보가와 부다위는 돌파 후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져 득점 효율이 낮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인버티드 윙어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홈에서도 점유율보다는 수비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며 불안한 빌드업과 전방 연계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리옹은 4-2-3-1 포메이션으로 공격 전개는 미카우 타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카우 타제는 센터백 간 간격을 찢는 침투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슐츠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정교한 컷백으로 공격 리듬을 형성합니다. 테스만은 후방에서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리옹은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전진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풀백의 전진 타이밍도 정확해 상대 수비를 넓히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공격 리듬이 안정되면서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공격 효율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니스는 3백 간격이 벌어져 미카우 타제의 침투를 막기 어렵고 슐츠의 컷백과 테스만의 전진 패스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리옹은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적극적으로 노리며 공격 템포를 유지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니스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리옹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앙제는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백의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간 거리가 자주 벌어집니다. 체리프는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며 르폴은 공중볼에는 안정적이지만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험을 자주 만듭니다. 벨크딤은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 수비진 전체가 흔들립니다. 결국 앙제는 볼만 쫓는 수비에 머물러 있어 빠른 전환 대응이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 시 3백 간격이 벌어지며 중앙 침투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모나코는 4-3-3 포메이션으로 공격 전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로구는 강한 피지컬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미나미노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침투와 연계를 주도하고 골로비는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전환을 이끕니다.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간격이 벌어진 수비를 상대로 매우 효과적이며 모나코는 안정된 빌드업을 통해 압박을 쉽게 벗겨냅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템포 변화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완성도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앙제는 3백 간격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 흔들리며 모나코의 미나미노 골로빈 연계에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앙제의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 발로군의 침투가 결정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모나코는 템포 조절과 리스크 관리 모두 안정적이며 후반 체력전에서도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경기의 리듬과 주도권은 모나코가 확실히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빠른 공격 템포를 전개합니다. 오바메양은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간격을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고 그린우드는 중앙 돌파와 마무리 능력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호이비에르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득점이 가능한 옵션으로 공격 다양성을 더합니다. 이 세 명이 중심이 된 삼각구도는 빠른 원터치 전환으로 이어져 상대 수비를 압박합니다. 최근 7경기 15득점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 효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주도합니다. 원정팀 르아브르는 4-1-4-1 포메이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사마타는 제공권은 안정적이지만 속도가 부족해 하이라인을 공략하기 어렵고 두쿠레는 활동량은 많으나 전진 패스의 방향성이 단조롭습니다. 케츠타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지원이 늦어 뒷공간을 자주 내줍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이 낮고 압박 강도가 약해 마르세유의 템포이는 빌드업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의 침투와 그린우드의 마무리, 호이비에르의 세트피스 옵션으로 다이내믹한 공격 패턴을 이어갈 것입니다. 반면 르아브르는 압박 타이밍이 늦고 수비 간격이 넓어 전반 중반 이후부터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세유의 빠른 패스 순환과 공격 리듬이 이어질수록 르아브르는 체력적으로 밀릴 것입니다. 결국 결정력 리듬 전환 템포 모두 마르세유가 한 수 위이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토토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